2000년의 역사를 품은 섬나라 영국. 이곳의 초기 역사는 수많은 부족의 침입과 이주를 거듭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랜 시간 브리튼 섬에 정착하며 영국인들의 뿌리가 된 부족의 흔적이 남은 곳이 바로 우리가 본 코널이죠. 지금도 코널에 이 부족들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켈트족이었습니다. 켈트족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일단 보호 장비가 하나도 없네요. 따뜻한 지역이었나 보다. 네, 켈트족은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새긴 뒤 알몸으로 싸우는 강인하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적에게 위협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알몸 전사 또는 나체 전사라고 불렀다고 하죠. 특이하다. 이 켈트족이 바로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브리튼 섬의 첫 번째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데이비 씨, 근데 켈트족이 아일랜드랑도 좀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켈트 쪽 민족이 많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그 아일랜드에서 문화 많이 남겨 있어요. 바로는 할로윈 날이라고. 할로윈. 네, 그거는 켈트 쪽에서 11월 1일에는 새해이고, 그 바로 전날에는 죽은 왕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로윈이에요. 아, 그 할로윈이 켈트족 문화예요? 네, 맞아요. 진짜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네요. 네, 그런데 기원전 55년에 이 켈트족이 자리 잡고 있던 브리튼 섬을 침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켈트족을 침공한다고요? 브리튼을 침공한 나라.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아, 로마? 예, 맞습니다. 이미 지중해 패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로마였죠. 당시 로마의 유명한 장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카이사르가 예,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브리튼 섬까지 두 차례나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로마의 침공 후 브리튼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리튼 섬. 와. 예, 이제 이게 기원 후 87년의 모습인데요. 로마는 보시다시피 이 브리튼 섬의 남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이제 여기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 로마의 지배를 받았구나.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켈트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위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로마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뭐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북쪽으로, 변방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튼 섬 북부는 이 남쪽에 평평한 평야지대가 있는 잉글랜드 지역과 달리 지금도 아주 험준하고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로마도 전쟁을 멈추고 북쪽 지역은 점령을 포기하게 되었죠.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자리 잡은 남쪽과 그리고 북쪽 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날 남부는 잉글랜드로 그리고 북부는 스코틀랜드로 불리는 이런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나라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죠. 로라 씨, 그럼 당시에 남과 북이 어떻게 구분되었어요? 그게 122년의 길이 약 113km 정도신 성벽을 브리튼 섬을 한 가운데에 6년 동안 지었었어요. 와. 아. 네, 이 성벽은 영어로 하면 Hadrian's Wall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방벽을 6m짜리 지어놓은 네,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진 브리튼 섬은 서로 차이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남부 지역엔 로마 문명이 빠르게 전파가 되었겠죠. 그래서 새롭게 길이 닦이고 로마는 길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상인들의 왕래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번성하게 되었죠. 그 여파로 지금도 영국 남부에는 로마 시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로마군이 템즈강에 늪지대에 성벽을 쌓아 만든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요새를 론디니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습지의 요새라는 뜻인데요. 이 훗날 영국의 어떤 도시가 되었을까요? 론디니움? 런던? 네, 맞습니다. 언제? 바로 영국의 수도 런던이죠. 아, 런디니움. 자, 그런데 브리튼 섬에 정착한 로마인들이 만든 도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브리튼 섬의 한 지역에서
아주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걸 우와. 발견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여기에 대중 목욕탕을 지어서 온천 도시를 만들었는데 중세 때 이 도시 이름이 바스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목욕을 뜻하는 단어 바스가 여기서 유래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성벽과 건물, 심지어 휴양지까지 로마의 다양한 문화가 퍼지면서 무려 400년간 이어진 로마의 지배는 브리튼 섬 남부를 눈에 띄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400년. 자, 그럼 반대로 브리튼 섬의 북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부는 아예 그냥 신경 방치했겠네. 약간 낙후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드리아누스 그 성벽은 사실 군사 목적으로 지었지만 어쨌든 방벽이기 때문에 남부와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북부는 원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로마 지역에 비하면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가 되자 브리튼 섬에 화려했던 로마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침입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 앵글로 섹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영국군 같아. 막 게임 같은 데서 보던.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캐릭터죠. 자, 앵글로 섹슨족은 현재 독일, 당시에는 게르마니아라고 불렸던 지역의 북쪽, 지금으로 치면 독일 북서부, 덴마크,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 몰려 살았던 부족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식량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을 피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부족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에게 눈에 띈 곳 중 하나가 바로 브리튼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세기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군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앵글로 섹슨이라 불렸던 사람들한테 아주 큰 기회였겠죠. 그래서 이 혼란을 틈타 브리튼 섬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야, 교수님 그러면 앵글로색슨족 때문에 또 그 브리튼 섬이 또 쑥대밭이 됐겠네. 네, 맞아요. 네, 로마 사람들은 사실 어딜 점령하면 막 부시고 그러진 않거든요. 동화하고 뭘 건설하고 해서 같이 살라고 하는데 앵글로 섹슨족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브리튼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파괴를 선택했죠. 건물은 모조리 파괴되고 사제들은 제단 앞에서 살육되었으며 도망가지 못한 채 남아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끌려가 학살되었다. 나머지는 기아에 못 이겨 항복하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다. 일부는 슬픔을 가슴에 안고 바다를 건너 도망쳤다.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은 바위 틈이나 숲과 산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쟤 진짜 난폭해요. 저도 게임에서 배웠는데 연구를 들어갔는데 쟤네가 먼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쟤네를 처단을 해야 돼 먼저. 네. 이렇게 브리튼 섬을 차지한 앵글로 섹슨족은 이 지역의 지배계층으로 올라섰게 되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켈트족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었죠. 이후 귀족, 성직자, 평민으로 이루어진 계급제도와 또 농사를 중시했던 농경 문화 등 앵글로 섹슨족만의 새로운 문화가 브리튼 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브리튼 섬에서 쓰였던 켈트족의 그 켈트어 또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를 말살시키고 자기들의 언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배계급이니까요. 이후 이 앵글로 섹슨족들이 쓰던 언어가 훗날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앵글로 섹슨족 언어가 영어예요? 네, 그렇죠. 와, 희한하다. 자,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은 이 땅에 왕국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곧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의 앵글스랜드. 이 발음을 따서 새로운 지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앵글랜드. 네,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언어에도 잉글리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앵글로 섹슨족의 정복 이후 브리튼 섬의 영토는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앵글로 섹슨족도 역시 북쪽으로는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경계가 큰 틀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앵글로 섹슨의 침략을 피해 서쪽으로 쫓겨난 켈트족들이 있겠죠. 앵글로 섹슨은 계속해서 켈트족을 침략하려고 했지만 거센 저항과 그리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결국 이곳에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8세기경 앵글로 섹슨 왕국 중 한 곳의 왕이었던 오파 왕의 이름을 딴 오파의 방벽입니다.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은 이 서부 지역에 모여 살았던 켈트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고대 영어로 이 단어가 웨일스였거든요. 그래서 서부 지역의 지명이 웨일스가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웨일스가 진정한 본토 사람들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스콜랜드. 북쪽이나 웨일즈나 북쪽이나 웨일즈 지역에 쫓겨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긴 하죠. 아니, 본토 사람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뭐 뭔가 스토리가 더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있겠죠, 더 있겠죠.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 정복기에 북쪽의 스코틀랜드, 남부의 잉글랜드, 그리고 서쪽의 웨일스로 오늘날 세 개의 나라의 대략의 경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